이제 사주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격을 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격이라는 거는 그릇이라고 그랬고, 이 그릇인데 이 그릇을 알아야 내가 어떤 내용물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대운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격이, 그러니까 그릇이 어떻게 형질 변경을 하는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떻게 형질 변경, 다른 말로 환경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환경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용물 또한 뭐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약하면, 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우리는 이걸 사주 구조를, 사주 팔자 명식을 채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채신, 그죠? 여기 때 신은 이렇게 써요. 십신 할 때 그 신자가 아니고 몸신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신이라, 이게 이제 사주팔자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채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채신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채신에는 자, 누가 기준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6,7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6,7이라는 것을 잠깐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6,7. 자, 우리가 6,7이라고 한다면은, 6,7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부모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형제가, 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죠?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요 사이에 자식이죠. 그죠? 자식이라는 이제 딸, 아들, 딸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6친이라고 표현하는데, 6친. 자, 부가 1, 모가 2, 나가 3이라면 형제 자매를 4라 하고 배우자를 5라 하면 자식은 6. 이렇게 해서 모두가 몇 개죠? 6가지. 6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 육친이라는 이 개념은 부모라는 게 나가 없으면은 부모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역시 내가 없는데 형제 자매가, 부모가 없는데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없으니 배우자 또한 없을 거고, 내가 없으므로 당연히 자식 또한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게 1원칙인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친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형제 자매는 요거는 같은 일촌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이건 부모를 1, 모를 2, 나와 형제 자매를 뭐가 된다? 3이 되겠고, 배우자는 4가 되겠고, 자식은 5가 되겠죠. 이렇게 5개로 변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명리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비식재관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식재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육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육친이,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뭐죠? 나라는 것이죠. 내가 없음으로써 육친이라는 건 이미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원국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월일시라는 걸 이렇게 기준을 해볼 때, 요 일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주에서 표현될 때, 이 사주, 이렇게 국리로 말을 한다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는 기준점에서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랑 짝을 지었으니까, 이건 배우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나라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나에 대입된다라는 뜻이지, 나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전체가 다 나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전체 구조는 우리는 채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라고 대입할 수 있는, 이건 내가 아니고 나는 전체인데, 나라고 대입할 수 있는 이 일간,
1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1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원. 1원이라는 말 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채자를 빼고 약자로 신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원. 최신의 원 기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신의 기준이 우리는 뭘로 하고 있다고요? 1원. 그래서 1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원이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의 내가 아니라 이 사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 육친이 만들어지는 그릇을 만들 때 바로 이 월지라는 것이죠. 이 월지가 이 월지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생극을 한다 이게 정의되어 있죠. 그죠? 생극을 한다. 이 생극에 의하면은 바로 육친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육친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 육친은 비식재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5가지의 분류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5가지 분류 코드는 뭐가 있더라? 이게 음량이 있더라. 이 음량이 있으니까 비식재관인 곱하기 5개의 2면은 이거를 우리는 십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리학 치중에 보면 십성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제 십성이나 십신이나 여든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금성, 수성, 목성, 토성 할 때 다 뒤에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분류, 분류란 뜻이에요. 별류란 뜻이에요. 구분이란 뜻이에요. 단위란 뜻이에요. 신도 마찬가지 똑같은 뜻이에요. 단위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신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는 이걸 뭐를 한다 하면은 이 신이라는 말을 저는 이거를 고쳐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고쳐 부르느냐? 십신을 이 신이라는 이 단어는 신하니까 사람들이 좀 너무 속화가 돼 있어가지고 좀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사람들이 뭐 십신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못.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냥 딱 이렇게 표현해요. 십단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글로는. 십단위 10개의 단위라는 거예요. 10개의 단위. 십신이라는 말은 10개의 단위라는 거예요. 단위. 단위라는 말은 이렇게 쓰죠. 단위. 이 단위라는 거는 낱낱이라는 뜻이에요. 낱낱. 낮게. 낮게의 위치, 지위 이런 것 뜻이에요.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그래서 사주정의 용의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십신이라는 말을 저는 십단위라는 말로 좀 십신하면 아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10개의 단위 하면은 누구나 쉽게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어를 좀 직관어로 직관할 딱 들으면 딱 알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나는 이걸 10개의 단위, 10단위. 그 다음 영어로는 10 코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10 코드. 10 코드. 그죠? 네. 10 코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도만학당에서는 여러분들은 이거 반드시 이걸 갖다가 십신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끼리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용어적 공부를 할 때는 십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손님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나 누군가 설명을 할 때는 십신 하면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신신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속화해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의 단어, 신이라는 단어가 구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나는 10단위 또는 10 코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10 코드 정도는 영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너 코드, 야 코드가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구분이 맞냐 안 맞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10 코드라고. 물론 단위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0 유닛 10단위는 영어로 10 유니트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유니트라는 단어는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라는 말이야 나랑 너랑 코드가 맞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는 거의 한글처럼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10 코드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를 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용어적 정의라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걸 또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는 게 좋아요. 창어니까. 예, 창어니까. 대신에 이것을 사람들이 쓸 때에는 누구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데 만약 그걸 교재를 한다든가 교환을 만든다든가 책을 만든다 할 때는 그 단어를 쓰더라도 반드시 누가 그러더라고 주석만 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 외국인들은 그게 창어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해놓은 그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돈 들여서 등록을 해놓으면은 책이란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 박사님도 학위를 받으셨으니까 그냥 남은 걸 뺏길 수가 없었잖아요. 반드시 뭔가 할 때는 내가 인용해서 고맙게 그 인용했다는 출처를 남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지금 가서 논문을 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논문을 써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책하다고 한마디로. 그건 오히려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펜코드 이렇게 식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다시 이제 다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명리학은 가장 중요한 게 격을 만들기 위해서 신원이 필요하고 신원인데 이게 일간이기 때문에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옛날에 고법은 뭐였죠? 태원이라고 했습니다. 태원. 그러니까 이게 태가 태어난 것이 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원, 연을 기준했다라는 지금은요? 일을 기준한다 해서 일원인데 이건 모든 건 다 뭐죠? 그러니까 최신의 뭐다? 최신의 약자 쓸게요. 최신의 뭐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최신의 기준이 태원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 고법이에요. 삼명학. 현재는 뭐죠? 일원으로 쓰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이론적인 정리가 됐죠. 그래야 이렇게 정립이 돼야 다음에 강의를 하실 때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코드가 되면 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격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육친의 격이 만들어진다. 육친의 격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시 육친을 육신이라고 말했고 육신은 비식, 재관인 5개예요. 그렇죠? 이 5개를 음량으로 나누면 10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신이라는 것은 구분, 분류라는 의미로 해서 그래서 단위 또는 텐코드라 명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게 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들은 생각에서 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십신의 격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격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자? 그릇이라 표현하자. 그럼 반드시 이 그릇에는 뭐를 해야 된다? 내용물을 그렇습니다. 내용물을 담아야겠다. 내용물이 없는 그릇을 물론 그릇이라기는 하겠죠. 그건 뭐예요? 축정이 그릇이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에는 그러니까 적절한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데 가장 알맞고 이상적인 내용물이 있을 거니와 그릇하고 좀 덜 맞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막 이렇게 안 맞는 그릇 내용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이것이 종이 그릇이다. 그런데 종이 그릇이니까 뭐 일회용으로 물을 담았으면 훌륭한데 근데 이게 뭘 담자? 불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 또는 불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끊임없는 풍파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풍파를 만나게 된다. 근데 어쩌다 보면 또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 그 사람들이 그게 몰라서 그래. 행운에서, 그냥 운에서 뭐가 오냐? 여기다가 불을 담아서 사람들이 안 된다 하다가 되는 그 해는 어떤 거냐면 이 그릇에 흙이 왔던 겁니다. 흙이 와서 이만큼 흙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담았던 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요때 그랬지 않았어? 맞아요, 이렇게. 평생 많이 힘들었는데 요때는 잘 됐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용물에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릇이 안 맞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릇을 찾아내는 그러한 분석
진단 도구가 사주명리학이에요. 이게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또 정리를 하면 해서 자 이렇게 이것이 그릇이니까 이 그릇의 내용물을 우리는 담아야 되는데 그 내용물을 담는 방법을 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다? 왕세. 예, 왕세를 배웠습니다. 왕세는 뭐의 약자다? 왕상효수. 그래요. 왕상효수의 약자이다. 그러니까 왕상을 뭐라 그런다? 왕이라 하고 효수를 뭐라 그런다? 쇠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오행의 기준에 따라서 왕상 효수가 뭐 계절에 따라서 다 변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이 봄에는 그게 왕하지만 가을에 가면 그게 휴해진 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한 그릇에다가 방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 그릇에는 왕한을 담으면 넉넉해요. 근데 왕하지 않는 쇠한 그릇이 되었음에도 계속 불 담겠다 하는 노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부침이 따르게 되니까요. 그것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찾아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상효수의 이제 복습이에요.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기본적으로는 요 시기가 되겠죠. 이 사주가 태어난 시기니까 바로 술, 해, 자, 축이니까 저기 여기까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요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있죠? 여기는 해 중에는 무갑임이 들어있더라. 그럼 이게 올라가네. 얘가 올라가 있네. 그죠? 갑이 올라가서 활연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간이 이렇게 돼 있고 그쵸? 그 다음 무토도 기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 얘네들이 지금 다 지금 어떻게 투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우리는? 겸투라 했고 투가 겸했다라는 거고 그러니 겸했기 때문에 이 겸한 것이 다 투했다라는 거네. 그죠? 겸했다. 겸한 건데 얘네들은 사실은 다 뭐의 예비자죠? 격의 예비자죠. 아직은 그러니까 격이 아닌 거예요. 다 격이 선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선발만 되어 있지 얘가 딱 낙점이 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게 낙점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하나로 통섭을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럼 하나로 통섭을 해야 되는데 그 통섭하는 방법론이 뭐더라? 그게 왕상효수더라. 그게 왕세법이더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명리학에는. 전통 명리학에서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이제 이후에 정통 명리학을 그 후대 사람들, 후대 명리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간을 자꾸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은 왕세라 그러지 않고 일간은 뭐라 그러냐면 강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일간이 약하면 일간이 강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 되고 그런 정통 명리학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주로 평주를 쓴 사람들, 요즘 말하면 그냥 책장수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격을 통섭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왕상효수, 왕세더라. 자, 그러면은 이 해는 그죠? 해자 축으로서 이거는 뭐죠? 그래, 이 겨울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령이다. 겨울령이다. 겨울령이기 때문에 간목이나 을목, 목은 겨울이면 어떻죠?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자, 볼까? 그럼 설명할게. 자, 목은 언제 가장 왕해? 봄에. 그래. 자, 목은 갑을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뭐돼? 봄에 가장 왕하더라. 그럼 봄을 도와주는 기운이 뭐야? 수. 그래, 봄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 절에 있잖아. 이 봄의 전 계절이 뭐예요? 봄의 겨울이지. 겨울이 그러니까 상한 거야. 그러면은 지나가야 되니까 그죠?
여름이 휴. 이제 휴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을이 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겨울이죠. 네. 겨울이니까 상령이죠. 네. 맞아요. 네. 상령이니까 상령은 왕령과 상령은 뭐라 그랬어요? 왕신이라 그랬죠. 그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왕신이구나. 네. 상령이다. 네. 아하. 그럼 기토도 볼게요. 기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겨우 내내 흙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겨우 내내 쉬었으니까 봄은 어때요? 왕한 기운이죠. 겨우 내 한철 쉬었어요. 쉬었으니 봄은 이제 왕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봄이 뭐하다? 왕. 그래, 봄이 왕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봄이 왕하고 여름은 막 오만 만물들이 자라있잖아요. 그렇게 자라다라는 것은 아직 그 토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뭐다? 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름에서 단풍 들고 또 온갖 과일 열리고 할 때는 이 흙의 기운을 얘네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빨아먹는 거예요. 다 빨아먹어서 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휴령이라고 해요. 가을이 되면 뭐하다? 휴령이다. 자, 겨울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야 됩니다. 이제 다 빨려버린 거예요. 다 빨려버려서 이제 더 이상 기진맥제 갇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뭘 심어도 안 돼. 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갇혀다요. 그래서 겨울은 뭐다? 수하다. 그래서. 자,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에 겨울령이잖아요. 이 사주가. 겨울령이기 때문에, 목은 상령인데, 그쵸? 토는 겨울이 어떤가요? 수령. 그래, 수령이더라. 수령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릇에 대표 그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개수를 한번 봅니다. 이 개수는, 개수는 언제 가장 왕해? 겨울. 그래, 겨울이야. 겨울에 왕합니다. 그죠? 겨울을 도와주는 가을은 상령이 되고, 겨울에서 돌아가면 봄이겠죠? 휴하겠고, 여름은 수하더라. 그럼 겨울은 뭐예요? 왕. 아하, 왕하구나. 아하,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 개가 대표신인데, 얘네들을 봤더니 어떤가요? 가장 왕한 놈이 어떤가요? 개수. 개수다. 얘가 개수. 자, 그럼 얘가 대표격이 되는데, 옆에 봤더니 요 1원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얘를 안 쓰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없으면 쟤를 써야 돼요. 근데 얘는 1원이 같잖아요. 1원이 같기 때문에 얘를 도와주는 놈이 있으면 걔가 더 권항해요, 안 권항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봐요. 자, 얘도 상령이었죠. 요겁니다. 상령의 왕신이었죠. 네. 그죠? 예. 얘는 그냥 왕신이죠. 네. 근데 얘는 1원과 같죠. 네. 같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격이라고 말을 하질 않아. 두 개 1원과 기준이 같다 보니까. 얘는 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얘를 도와줄 수 있는 놈이 있나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얘는 어때요? 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 강해져요? 더 왕해져요? 안 왕해져요? 왕한 놈의 힘을 받았으니까 왕이. 그래서 얘가 뭐예요? 원래 상이 왕을 받은다 생겨 왕상이 되어버렸네. 그럼 얘가 더 왕상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대표격이 되고, 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고쳐요. 요걸 볼게요. 얘는 봐봐요. 얘는 뭐예요? 수하죠. 수한데다가 얘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얘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힘없는 놈을 더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표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히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을 해서 얘가 뭐가 된다? 빙고, 통섭된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통섭이라는 말은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겠죠. 둘, 셋, 넷. 이것들이 두 개, 하나 이상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섭이라고 해요. 통섭. 그런데 그것은 봐봐요. 그러니까 얘라고 요렇게 해줄 때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얘가 격이 돼서 얘 혼자만의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된 격이라고? 시상에 있는 개수와 함께한 격이 되는 거예요. 함께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유기체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기체적이다. 그러니까 유기체적이다라는 말은 봐봐요. 이거 따로 맞죠?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것이 하나로 모여서 지금 저기 칠판 막 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따로죠. 네. 이거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써지는 요 기능으로 돼가지고 지금 막 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유기체적이다. 유기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섭이라는 말도 같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유기체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을이라는 거는 독자적이 아니고 이 사주에서는 얘와 합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통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 이 사람은 비견이랑 유화랑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자주적이다 그랬죠. 그리고 독립적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독자적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수성가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형인데 그것이 뭐냐면 식신을 추구한다. 식신이 뭐냐 이래요. 자주적인 나아가는 방향인데 식신을 좀 더 구체화하면은 그죠? 이 재주, 재능, 연구, 기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러한 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주가 이게 없으면은 요걸 설명하면 되는데 수생목으로 요게 연결되어 있죠. 이걸 통섭되었다 또는 유기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 얘가 이론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격은 뭐가 된다? 이 사람은 식신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식신격인데 해석은 뭐냐면 비견이 뭐가 됐다? 베이직이 되었다. 기본이 돼.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바탕이 뭘로 지금 더 활용이 됐다고? 식신이라는 그릇으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아닌 그냥 식신과 이것을 베이직으로 받은 식신하고는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런 식신은 만약에 식신이 그냥 이렇게 태어난 식신은 주로 보면 방금 아까 말한 재주, 재능, 끼, 기술, 연구력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형성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연구를 하더라도 막 집단적인 연구보다도 뭐예요? 개별적인 연구가 훨씬 더 용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나가는 면접을 이게 중소벤처기업에 나가는 이제 1년에 2번씩 저한테 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나는 뭐까지 뭐를 전혀 개입 안 하면 당락하고는 저는 아무런 개입을 안 해요. 왜? 그건 그들의 몫이니까. 나는 뭘 하러 가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릇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그릇,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다 넣으면 가장 똑같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100을 쓸 건가 80을 쓸 건가 60을 쓸 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식신이라는 그릇으로 딱 떼어지는 것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이 회사가 식품 회사인데 정말로 이게 뭘 하나를 또 비밀 프로젝트를 해야 돼. 그 비밀 프로젝트를 우리 김 박사님한테 맡기려고 한다 이래요. 그럼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룹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이 식신은 잘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발명가 또는 특허를 내려고 하거나 내 개인적인 뭔가 뚜렷한 뭔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지요. 그냥 이 사람들은 되게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내가 어떤 걸 하나를 듣잖아요. 하나를 들으면 내가 이걸 막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나의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김 박사님 주특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요것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같이 겸해진 그릇이라서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표 주자가 생겼어요. 그죠? 네. 대표 그릇이 뭐였죠? 식신. 하케.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그릇에는 반드시 뭐를 담아가야 되죠? 내용물. 여기서는 내용물을 두 가지. 이렇게 뭐 이걸 가지고 자, 부라고 쓸게요. 네. 여기 뭐라고 쓴다? 억이라고 쓰겠습니다. 부라는 거는 이렇게 덜어준다는 거. 억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다스려준다는 거. 빼주거나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억이라는 건 누를 억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는 눌러버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하고 다스려주고 마무리해주고 갈무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올해는 당신이 억신을 써야 됩니다. 억신이 뭔데? 눌러주는 신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올해는 무엇으로 당신은 올해는 무엇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요런 돌이 있는데 올해는 그 돌을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나 있는 걸 좀 정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사포로 또 뭐야? 또 그라인딩을 해서 더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정이 올해는 뭐가 돼요? 사포가 뭐가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게 그 해에 우리가 말하면 그것으로 써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늘 말했던 뭐다? 걸음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걸음체다. 걸음체다. 자, 이거를 말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거는 걸음체인데, 사실은 이거는 걸음체는 언제 쓰느냐면, 기신을 다듬어 줄 때예요. 기신을 다듬어 줄 때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심효첨 어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구응신, 네. 뭐라고요? 구응신. 그렇게 구응신다라고. 답어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걸음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거는 그때 달라요, 표현이. 저는 이렇게 말하죠. 도끼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정이라고 표현하고, 사포라고 표현하고,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총칭어를 직관어로, 구응신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직관어로 이렇게 걸러준다 해서 걸음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을이, 그러니까 이 그릇이 힘이, 그죠? 네. 없어. 힘이 없을 때는 여기 뭘 쓴다고? 개수를 써서 비견을 쓰고, 그렇게 내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힘이 어떻다? 넉넉합니다. 힘이 넉넉해. 힘이 넉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해줘야 돼. 그렇죠. 억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억신이 어디 있죠? 빙고 여기 있더라. 이게 바로 내 밥상에 있느냐, 내 밥상에 없느냐의 차이. 내 밥상에 없는 죄를 갖다가 제재, 식진생제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인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그릇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것을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이 매 태어난 일에도 달라지겠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내용물이 다 다르다 어쩌다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태어나더라도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시만 달라도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담고 살아가는 게 달라. 그만큼 사주명리학이라는 건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정말로 디테일해요. 하여. 자, 그래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흘러가는 거. 기운이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평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평온에서 달라지는데, 자, 지금은 그러니까 어디에 온 것이죠? 33, 23, 3 이렇게 쭉 이 사주차가 그죠? 네. 이 사주차가 도로를 따라서 달리는데 이만큼은 지금 지나왔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63번 도로에 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63번 도로라는 거는 21년부터 2030년까지 72세까지를 요 도로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도로는 자
봅니다. 이 도로는 잘 봤더니 해중의 무토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나타났네요. 아하. 자, 월지월령은 용사신이라 그런다 그랬죠. 뭐라고요? 용사신. 용사신. 이걸 줄이면 뭐가 되죠? 용신. 용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월령을 우리는 용사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사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용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용사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의 중국 말이에요. 관용어예요.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장악하여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장악하여 그러니까 집권하여 뭐 이런 거 되겠죠. 권한을 행사하여 권한을 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권한을 장악해서 뭐한다? 이끌어가는 뭐다? 예,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거는 단위, 그러니까 일단은 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주체.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용신이란 말은 용사신의 준말인데 용사신이란 말은 또 뭐의 준말이냐면 월률분야 용사지신의 준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월률분야 용사지신, 용사지신, 그 바로 용사. 그걸 더 줄이니까 용사신, 이걸 더 줄이면 용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사신이라는 용사라는 말은 권한을 장악해서 권한을 가지고 뭐하다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얘가 뭐가 왔었죠? 원국에서는 얘가 뭐였죠? 용사신이었던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걸 우리는 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같은 말로. 격이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이걸 갖다 표현할 때 그릇으로 표현할 때는 식신격 이렇게 말해요. 원령으로 표현할 때는 이걸 용사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더 붙이면 원령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령시 격이다. 원령이 곧 격이다. 라는. 그래서 용사신이 그래서 이 용사신이라는 건 얘가 이제 원래 여기인데 이 도로에서는 봐봐요. 해중의 무토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용사신이 된 거예요. 이제 용사신이 된 거예요.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이 도로에서는요. 무진이라는 뭐가 왔느냐면 또 다른 내가 온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도로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때는 뭐 도로를 달린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무진이라는 뭐가 왔다? 견인차가 온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진이라는 견인차가 얘를 뭐한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주 원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도로라고 표현하면 얘가 그 도로를 달린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직관적인 표현은 요 차를, 그죠? 사주 원국의 이 자동차를 뭐가? 무진이라는 견인차가 뭐한다? 끌고 간다. 얘가 정리가 됐나요? 그럼 이 견인차가 끌고 가니까 이 견인차는, 자, 봐요. 견인차는 차가 끌고 갈 때 싣고 가잖아요. 원국의 엔진으로 가요? 견인차의 엔진으로 가요? 빙고. 그러면서 맨날 그 도로, 이 대우를 읽을 때 자기 걸 자꾸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라는 그날 태어난 하나의 사주 뭐 구조식이에요. 방정식. 그 구조식이 어떤 대운의 견인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 이해가 되시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무진도로라는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견인차예요. 네. 자,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견인차. 견인 자동차입니다. 삐꼬. 얘가 얘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왔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신이고, 용사신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래, 격이라고 그랬고, 용신이라고 그랬고, 그건 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가지고 이거는 원국에서의 격이었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격인가요? 행운에서 빙고. 그래서 이걸 뭐야? 행운에서의 변격. 뭐라고요? 행운에서의 변격이라 한다. 뭐라고요? 자, 이것을 행운에서의 뭐라 그런다? 변격이라 이름한다. 이게 전통명리학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행운에서의 변격이 일어났으면, 자, 봐봐요. 그럼 그 엔진은 자동차 엔진을 써요? 견인차의 엔진을 써요? 견인차 엔진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났을 때 환경의 도로인가요? 변해가는 그 현재 도로의 환경인가요? 현재의 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왔더니 얘가 이 무라는 변격이 됐잖아요. 무는 여기서 뭐예요? 토, 극, 수, 뭐예요? 정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정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대원에서 정관. 격이 되는 거예요. 격.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정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죠. 아까는 신의 글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냐면 정관의 그릇에다가, 그죠? 네. 먼저 지난 경우는 뭐였죠? 편관의 그릇에다가, 네. 여기는요 정관의 그릇에다가 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정관이라는 것과 편관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이 달라져요. 정관에 맞는 내용물이 있고, 편관에는 편관에 맞는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은 똑같은 관이에요. 그렇다. 이 관이라는 거는 방법이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간다. 관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그 관을 설명할 때, 자, 이렇게 노트에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그래야, 네, 지난번에. 그렇죠? 그 여기에 소, 돼지, 개, 말, 양, 염소. 자, 담원학당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나 여러분들의 제자들한테나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야? 학풍이라고 그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 돼지, 소, 말, 양 이런 딱 한마디 딱 숨쉽니다. 왜? 그게 라포라 그래. 라포. 공감대.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아요. 내담자와 이렇게 막 설명만 하면요, 이 점쟁이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상담이라는 건 서로 대화나 언어나 감정을 주고받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려 해야 이게 상담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뭐 하나 딱 긋고 보면, 자, 좋아하는 동물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들 강아지다. 오케이. 여기다가 강아지를 예쁘게 여기 한 마리 딱 그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려놓고, 자, 이러놓고 이렇게 해봅니다. 여기에, 자,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요? 담뱃대예요. 여기서 한번 웃는 거예요. 이건 담뱃대, 호랑이 담뱃대. 그래서 호랑이는 담뱃대 물고 다녀요. 호랑이들이. 재밌죠? 자, 그래. 호랑이가 한 마리는, 얘네들 어떻게 되죠? 잡아먹어요. 그렇습니다. 다 잡아먹히네요. 이런. 자, 그런데 요렇게 울타리라고 쳤습니다. 이랬더니, 오케이, 보호되더라. 그것을 우리는 관이라고 한다. 얘를 갖다가, 얘를 우리는 관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은 이 관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벼슬만. 그래요, 요거 맞습니다. 얘는 대주변은 생략을 하는 거예요. 약자로 이렇게 써요. 자, 요를 끊놓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관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공무원요. 관심만 생각. 요렇게 글자를 이렇게 약자로 써놓으니까 공무원요.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관이라는 거는 케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방할 때만. 예,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죠. 자, 방금처럼 울타리, 담장도 뭐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관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자, 또 한 단어 또 다르게 표현할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왔나 안 왔나를 살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하나 달아보자. CC카메라. CC, 네. 오케이. 여기다가 CC카메라를 딱 붙였네요. 그럼 얘도 뭐예요? 이것도 관이네. 자, 관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관은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공무원은 그러면은 관이 아닙니까? 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주 굉장히 약한 지역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관이라는 건 이렇게 관리라는 뜻이에요. 케어라는 뜻이에요. 보호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런데 이걸 뭘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재성과 식재를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내가 보호하는 걸 관리라고 그래요.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죠? 이 관이 무너져 버리면은 당장 손실되는 게 어떤 게 있죠? 동물. 예, 얘네들이 뭐 저 가장 애꼈던 그 강아지까지도 뭐 잡아먹혀 버리는 거죠.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다른 쪽으로 보내든지, 그죠? 잡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울타리를 더 뭐죠? 넉넉하게, 이 관을 더 또렷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게 관격이라는 거예요. 이때 관이라는 거는 케어라는 뜻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뭐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만으로. 이게 뭐냐면, 자, 식재를 다 이렇게 관리를, 보호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원에서는 지켜내야 하는 우선이고, 재물도 지켜내야 하고, 처자식도 지켜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는 주로 관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관은 정관과 편관인데, 정관이라는 거는요, 좀 더 뭔가 이렇게, 이 구조식이 정한 틀이 일정한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편관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편관성이 좋을까요? 정관성이 좋을까요? 당연히 편관성이 좋은 거예요. 직장 다니는, 그래서 공무원은 정관성. 그러니까 공무원요라고 말하면 공무원이 틀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서의 공무원이면 큰일 나버린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떤 일정한 틀이에요.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관리하고 보호되고 케어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학교를 우리는 되게 뭐라 할까요? 학생한테 학교는 뭐예요? 관인 거예요. 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는 관인 거예요. 근데 범죄인이 가는데도 어디예요? 그것도 학교라 그러대. 그러니까 범죄인한테는 그게 뭐예요? 그 학교예요. 그거 학교예요. 근데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다듬어 주는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뿌리는 이제는 뭐냐면 학교 같은 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는 어떻게 했죠? 깡패가 가는 학교 같은 거, 다듬는 게 방향이 다르거든요. 지난 연도에. 그러니까 이게 활발하게 막 활동적으로 이것저것 사업 일선에 이런 평관적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만약 지금 그렇게 산다? 죽지. 이제 건강이 깨지지. 아까 고양이가 먼저 호랑이한테 잡혀 먹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좀 안정적인 방향에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전에는 내가 막 체육 선수하고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풍악을 울려라 뭐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음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조금 더 정적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정적으로 하늘천 따지 할 때라. 이해가시나요? 예, 그렇게 가셔야 한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릇의 기운이 아까 말했죠. 사주원국에서는 월지원령, 얘가 엔진이었죠. 지금은 이 도로에서는 견인차의 엔진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 얘가 뭐예요? 엔진이 되는 거예요. 얘를 끌고 갈 얘의 엔진이 아니라 얘를 끌고 갈 견인차의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해 안 해요? 어마무시. 얘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얘는 월지원령이라 그랬죠. 얘는 운지방령이라고 해요. 운지방령. 대운의 지지란 뜻이에요. 요거는 월지잖아요. 월의 지지라면 얘는 뭐예요? 운지는 운의 지지란 뜻이고, 이거는 월령이죠. 월지원령이죠. 그러니까는 뭐야? 방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은 뭐다? 요렇게 써요. 방령. 그래서 방은 뭐냐면 계절 방자예요.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방영이란 방향이란 방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전에서는 이걸 가지고 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절을. 예, 계절을 방 이렇게. 그다음 또는 처라고 해요. 방과 처와 향을 말해요. 자, 조금 더 그러면은 심화할까요? 계절을 뭐라고 하느냐면 계절을 자 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 또 뭐라고 한다고요? 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뭐라고요? 그래요. 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동일한 글자를 쓰지를 않아요. 다 다른데 뜻을 같은 것을 써요. 그래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엔진입니다 하면은 엔진, 이게 무슨 엔진이지? 집 하면은 어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구분을, 그럼 어디 집 하면, 부천집. 그 다음에 아니야, 저기 서울집. 이렇게 앞에 뭔가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자, 글자 하나로 딱 끝내. 방, 처, 향, 그래. 근데, 이 보면, 이제 방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지, 운영 전체 총 발할 때는 이걸 방이라고 해요. 이걸 계절 방자라고 해요. 그래. 근데 오늘 고처자, 이거는 고향 함자잖아요. 네. 어느 곳으로, 어느 고향으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것도 쓰는 용도가 또 틀려요. 기가 막혀요. 요거는 뭐냐면, 귀신의 움직이는, 귀신으로 흘러가는 운이 있죠. 요거를 처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딱 분류가 돼버리죠. 그럼 이게 뭐예요? 부천집, 아까 맞죠? 네. 그럼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안 써도 처 하면 이걸 귀신이 흘러가는 대운 운지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처라고 하면 딱 알아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반대로 뭐 할까요? 그러면 빙고, 귀신이 흘러가는 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 이런 표현 자 외워버립시다. 귀향을 하는데 어떻게 귀향을 하면 좋은 것이죠? 금이 환향 그러잖아요. 네. 금이 환향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요. 그 비단으로 다 옷을 막 쫙쫙 빼입고 돌아가는, 고향이 돌아가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향. 그게 뭐예요? 희신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운로. 이걸 향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대개 보면, 그, 악처. 아주 나쁜 거,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때 표현할 때 이게 귀신 쪽으로 귀신 운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운을 뭐라 그런다고? 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어른들은 다 숨겨놔요. 한 번도 그러니까 좋은 운이 흘러가는 것을 향이라 하고 나쁜 운이 흘러가는 걸 처라 하자라고 하신 단어를 해놓은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어른들이 원전을 해석하는 묘비가 그거예요. 행운을 흘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희신문을 갈 때는 이 사람들은 꼭 한결같이 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교수님 이제. 그렇죠. 찾아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눈이 있는 자만 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다 뭐라고 한다고요? 방이라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흘러가든지 희신이 흘러가든지 그게 뭐 다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해요. 총화적으로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할까? 방영이다. 그래서 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사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절을 사령한다. 그래서 저는 방처향의 그죠? 처향의 사령을 다 하는 걸 방영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에는 방만 써놨지 방이라 해놓고 그 사령한 기운이라고 했지 방영이라고 단어를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를 뭐 했다 또 담으는 그거를 방을 사령한다 해서 저는 그걸 방영이다라고 이렇게 창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논문을 쓰거나 소논문 쓰실 때 방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주석을 달아야 돼요. 예, 벌써 담은 훨씬 더
학문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책을 만약에 쓴다. 개인적으로 책을 쓰실 때 방이라는 단어를 방영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거기다 주석을 달아야 돼요. 주석을 어떻게 하냐면 방영이란 방과 영의 방과 사령의 합자어다. 그래서 방은 계절인데 기실이 흘러가는 것을 절하고 기실이 흘러가는 운을 향이라 하는데 이 전체의 것을 총괄을 해서 방이라 하는데 그 방을 사령한다 해서 방영이라 한다. 이는 어디에서? 담은 김성수가 그죠? 완결자평학 몇 쪽에서 기록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적음으로써 본인의 논문도 가치가 있지만 그걸 인용해 감으로써 균형을 이루어집니다. 나를 선전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 다 장안했는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안이 그냥 하면 안 돼요. 모본에 있는 그대로를 그 말을 직관어가 없으니까 아까 말했처럼 십시라는 말 잘 못 알아듣고 좀 내용이 단어가 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그랬죠? 10단위 또 그다음 뭐요? 10 code 그죠?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것들을 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용어 정의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방영, 그죠? 방영은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방영은 운지 방영, 원국은 월지 원령. 그래서 구분이 확실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월지, 원국은 월지에 의해서, 월지 원령에 의해서 격과 상신이 만들어진다면, 대우는 운지 방영에 의해서 격과 상신이 달라진다. 그릇과 내용물이 달라진다. 그걸 뭐라 한다? 행운에서의 변격. 행운에서의 변격이란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자, 얘가 이제 되는 것은 지우고 갈까요? 자, 지우고 갈게요. 그래요. 자, 이제 이 견인차가 무는 뭐죠? 정관이죠. 그죠? 정관이 어디에 왔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에 왔네요. 무가 봄에 왔어요. 뭐예요? 왕상규수가 왕. 그래, 이 왕령이다라는 거예요. 왕령이다. 그래, 왕령이니까 이제는 균형을 위해서 다른 데다 좀 이렇게 나눠줘야 균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좀 덜어낼 건 어디서 찾아야 된다? 당연히 내가 끌고 싣고 가는 차에서 찾아야죠. 나는 견인차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얘를 덜어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얘는 얘는 어때요? 오히려 덜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태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편관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뭘 써야 된다? 정관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정관의 그릇에 지금은 이 편관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이때 이렇게 될 때는 뭐냐면 방향성도 달라져 버릴 뿐만 아니라 건강 또한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관으로 병관으로 가서는 안 되고 내용을 얘를 힘을 빼줘야 되니까 얘나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나 얘를 써야 되니까 어느 걸 써야 되겠죠? 어느 놈이 더 강하죠? 여기서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놈이? 아까 우리 수생목에서 이런 거 그랬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정관의 그릇에다가 뭐를 담는다고요? 식신을 담아서 간다. 굳이 그걸 격국용신으로 표현하면 정관용 식신으로 살아가라. 정관의 그릇에 식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걸 식신이라고 그랬죠? 기술, 기능, 재능, 이런 연구력, 탐구력,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뭘 개발해?
지금 보니까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고 있더라? 정관의 그릇에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에 따르면 하면 학교 그릇에다가 학교의 저 스킬을 쓸 수 있는 스킬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술, 저 기술, 저 기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리도 배워야 되겠고, 도시풍수도 배워야 되겠고, 또 뭡니까 주역 색채 심리학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거예요. 정관의 그릇에 예를 담아서 이제 그렇게 펼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계속 이제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이게 저울이잖아요, 그죠? 네. 저울이면 이렇게 저울이면은 얘 그릇에다가 얘를 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손실이 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럼 얘를 손실이 안 나도록 얘를 계속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희신이라고. 그거를 얘를 내용 거를 가지고 퍼내고 깨고 오탁하게 만들면 귀신. 그걸 희신이라고. 그럼 희기라는 거는 좋고 나쁘고 이게 단적인 어떤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왜? 이건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희신을 찾아냈다면 무엇이 오면 안 좋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 그러면 어떤 달은 안 좋겠네 라고, 어느 날은 안 좋겠네, 어느 시는 안 좋겠네, 돼야 안 돼요? 된다. 그 다음에 귀신이 나오면 좋네 안 좋네가 아니라, 이 귀신이 나왔으면은 이 귀신을 뭘로 구제하면은 그래, 그것을 바로 요거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걸음체라 한다. 걸음체라 한다. 원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구응신이라 한다. 담으는 걸음체라 한다. 그러면 이 애를 갖다가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 귀신이 금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금이다, 얘 금. 이럴 때는 이 걸음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 정이 걸음체가 되고 정이 궁신인 거죠. 정으로 다 따듬어서 그러면 아주 그냥 원성이 됩니다. 아주 귀금속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나쁘구나 이게 아니라 항상 생각할 게 그거예요. 올해는 무엇이 귀신인가라는 거예요. 올해는 무엇이 귀신가를 찾아서 그 귀신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걸러줄 수 있는가? 걸러주면 좋아져 버리는 거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사주에 있으면 그걸 그대로 그거를 쓰면 되겠죠. 내 사주에 없으면은요, 달에 가야 있고, 그 달에 무슨 달은 당신이 좀 좋겠네, 뭐가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달라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요. 지금 이미 귀신인데 궁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귀신은 부정적인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서는 긍부로 표현하면 그냥 꺼린다라고 표현할게요. 좀 꺼리는 귀신이 궁신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꺼린다 보도 다듬어지지 않은 것 이렇게 합시다. 다듬어지지 않는 단위 그러한 개체. 왜냐면 희기를 좋고 나쁨으로 보면 귀신을 궁신이 오면 귀신의 작용이 덜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무난할 정도인데 곧 희신만큼은 아니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인데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장남은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병약 그러니까 4가지의 병이 있으면 4가지 약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병이 없으면 약의 소용이 없어요. 약이 중요하다는 건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이 더 크게 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의 논지를 설명하신 게 바로 장남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실전을 해보면 실제로 보면은 귀신이라는 것을 구제하는 달, 그러니까 걸러내는 달이 되면 정말로 더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남이 표현한 말하고 뭐 같더라. 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이 중요한 것이지, 병이 없는데 약은 약이 아닌 것이죠. 맞죠? 네. 그래서 귀신을 구음할 때, 걸러냈을 때 훨씬 더 그게 더 좋게 작용하더라라는 것이, 장남이 그렇게 병약으로서 설명을 했다면 담원은 그거를 실전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러하더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스킬들이에요. 이걸 알므로써 이걸 하면 안 돼요, 저걸 하면 돼요 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를 가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학문의 메커니즘이에요. 결과의 결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문은 진단학이지 무슨 이렇게 뭐 맞추고 끼워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또 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왔잖아요. 그죠? 얘가 왔으니까 왕이잖아요. 네. 얘가 힘을 빼줘야 되니까 얘를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식신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원래는 뭐냐? 신축년이 왔네요. 네. 맞나요? 네. 그럼 신축년이 왔어요. 네. 그럼 신축년이 와서 얘가 지금 현재 내용물이죠. 네. 정관이 식신을, 정관이 가진 식신을. 네.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극해버립니다. 네. 그렇죠? 이 극해버리니까 신은 뭐죠? 신은 뭐예요? 보니까 금생수, 인수잖아요, 인수. 금생수니까 여기다가 이 신축년이니까 네. 신은 네. 네. 인수잖아요, 인수. 네. 인수가 뭐라는 것이죠? 원래는 인수가 기년이라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면 이 귀신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원국에 있으면 어떨까? 걔가 뭐예요? 궁신. 궁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봐요. 여기에서 봐요. 여기에서 얘를 간 귀신인데, 얘가 이렇게 바로 오면은,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신. 네. 여기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내용물이 어떻게 돼요? 충격을 하죠. 네. 뭐에 의해서? 인수에 의해서. 인수는 뭐예요?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귀신이 뭐를 치냐면 먹고 사는 문제나 진로나 방향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걸음차라고 그래요. 이 사계는 뭐가 있더라? 개수가 있더라. 얘가 봐요. 얘를 치려고 하죠. 네. 근데 얘는 얘의 힘을 어떻게 하죠? 빼가. 빼버리는 거예요. 설계를 해버려요. 이해가요? 네. 설계를 해버려요. 그리고 얘는 수생목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죠? 귀신을 더 도와줘. 돋아주죠. 그래서 능이 얘가 있음으로써 지금 얘가 오더라도, 귀신의 방해. 그래서 원래는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찔뚝 가게 돼 있어. 왜? 그게 귀신작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굳건한 어떤 그런. 이럴 때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바로 내가 늘 말해. 그건 뭐냐면 올해만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올해 에너지는 뭐냐면 개수예요. 개수는 본인에게는 비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득비리제라 그래요. 뭐라고요? 득비리제. 이럴 때에는 나 홀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무리를 지어서 대중과 함께 이렇게 내가 올해는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만사가 이렇게 평탄해진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올해는 그러니까 의견 딱 볼 때 뭐예요? 금상수, 당신 올해 대개 동네 명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올해 안 좋네. 뭐가 안 좋은데요? 인성 안 좋네. 또 왜? 당신 부모 안 좋겠네. 엄마 안 좋겠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건 맞죠. 이건 1차 방정식 네. 맞아. 근데 그거를 걸려주는 걸음차가 있어요, 없어요? 원국에 있으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얘의 뭐를, 그 날카로운 부분을 무뎌지게끔 만들어서 둥글둥글하게 할 수가 있게 뭐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해에는 자기가 잘 용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어떻게 먹이고 지우고 가르치고 뭐 살피는 활이라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봅니다. 올해는 이제 신축년의 축이잖아요. 네. 자, 지울까요? 네. 신축년의 축입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신축년의 축인데, 얘는 귀신이라 했습니다. 맞죠? 네. 귀신인데, 귀신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굳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네. 뭐야?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왔다. 근데 얘 때문에 어떻게 됐다? 다듬어졌다. 지금 이 인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듬어졌다는 거야? 안 다듬어졌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배울 때예요? 가르칠 때예요? 배울 때. 이게 배울 때라는 거지. 이게 아직 완전히 다, 이 귀신이니까. 이게 만약에 완전히 희신이면은 지금 당장 뭐예요? 가르치면 돼. 그죠? 근데 지금 이건 얘는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이기 때문에 가르칠 때가 아니라 뭐다? 배울 때이다. 배우고, 그리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그것이 개수비견에 의해서 이러한 인수작용들이 다듬어진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 축이라는 신축년이잖아요. 그죠? 이 신축년에는, 그 우선 첫째, 신축년, 축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신기가 들어있어요. 그걸 봤더니, 개는, 신 중에는 실이 들어있네요. 그래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신의 뿌리예요? 아니에요? 뿌리. 그래, 신의 뿌리예요. 뿌리가 튼튼한 거지. 네. 그리고 뭐예요? 기는 뭐예요? 토생금 그래가지고 인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요때 쓰는 말은 강하다 그런 거예요. 강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지금 약해요, 강해요? 강하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작용이 굉장히 어떻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올해는 온 거예요. 귀신의 작용이. 그러니까 인수가 다듬어지지 않는 인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온 거예요. 다듬어지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착각수가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바로 뭔가 가리키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막 당장 이렇게 뭘 해버리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럼 뭐 한다? 절대로 안 된다. 큰일 난다. 안 된다. 왜?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는 게, 그죠? 다듬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이 강한 귀신이잖아요? 귀신 작용을 하는데 만약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쓴다면은 제극인이 되어버려요. 제극.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돈대로 다 깨져버린다는 소리예요. 뭐 때문에? 덜 배워진 강한 귀신에 의해서, 인수에 의해서 재물이 다 손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우리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고 익히고 더 다듬어야 될 때이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만약 희신작용을 한다면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겠지. 이게 지금 귀신. 그래서 희기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있더라. 이 그 강하게 온 귀신을 해결사가 있다 없다 이 사주에는? 걸음체가 있다 없다? 있더라. 바로 이거. 이건 누구죠? 나 아닌 또 다른 나. 무리들이에요. 이럴 때는 무리들과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득비리자라 그래요. 그렇게 안 되면은, 만약에 반대로 가면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군겁쟁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찾으려고 오히려 그 악의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게 아니라 득비리제, 오히려 나 아닌 또 다른 나들, 무리들과 함께 이 뭐예요? 이 인성을 깎아내야 합니다. 인성들을. 그럼 저 청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해서 야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이래 합니다. 뭐 해당 박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도 나한테 다 뭐가 되는 것이죠? 빙고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해줬던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풀어보니까 이해가 가죠? 자, 그래요. 그러면, 자, 요렇게 보는 이 귀신이 어떤 작용으로 오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죠? 그럼 원래는 어떤 일들이 또 활성화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한다고요? 활성화. 이건 뭐라 그런다?
간지 결합. 결합이라고 해요. 간지 결합. 자, 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 사주명리학은 간지로 구성되어 있죠. 네. 원래 간지가 사주학이에요? 아, 아니죠. 이거는 음양과 이런 간지학은 사주명리라는 게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 했다? 필력을 차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간지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간지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배라 그래. 배. 뭐라고 그런다고요? 배. 어떤 것과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속성까지도 다 달라지게 되더라. 그 속성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 계절을 갖다 거기다 붙이면 그 계절의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간지가 결합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저러다 내가 풍수에 주요 풍수를 설명할 때 설명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자, 여기 학교가 있다 이거예요. 학교. 학교 앞에, 바로 앞에 문방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방구를 하러. 어딘데요? 초등학교 앞이야. 여기 자리가 괜찮고, 지금 굉장히 권리금도 없고 굉장히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물건 그대로 그냥 들어온 가격보다도 30% 내고 해서 어차피 자기는 바구만 되는데 30% 내고 해서 그냥 들어온 가격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돈 들어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난 뭐라 그랬을까요? 사주를 보기 이전에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통수로도 그게 배라는 거예요. 배. 짝배자예요. 무엇과 결합.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에는 지금 얘랑 학교라는 것과 문방구라는 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짝배자가 됩니다. 지금 아까 간지라는 말에서는 천간과 지지가 뭐가 된다는 것이죠? 결합으로 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금액도 싸지 돼 있지. 학교 앞에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됐죠. 네. 그럼 된다. 조건. 그게 뭐냐? 짝인데요. 이걸 우리는 주역부서 이걸 주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산. 주산이라는 건 말은 뭐냐면 내가 처하고자 하는 곳이 주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무엇이? 요 산이라는 말은 무슨 실제로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24산에 24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방위를 말해요. 방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앉은 자리와 보이는 향을 말해요. 향. 그래서 향방, 좌향. 그러니까 이 주산, 한국에 풍수하는 사람들이 무엇부터 이미 기본이 다 틀려버리냐면 내가 그거 깜짝 놀란 거예요. 주산을 실제로 산으로 보고 앉잖아요. 아, 저게 주산이고 어쩌고 뭐 인왕산이 주산이고 뭐 좌청룡 우백호 어쩌고 당신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용어 자체가 이미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요. 주산이라는 말은 주라는 거는 기준이라는 뜻. 무엇이 기준하느냐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건 24산의 그 산자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하는, 어느가 좌와 향의 기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런 걸 가지고 왜 보느냐? 이걸 환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환경풍수라고 그래요. 주역에서는. 그리고 뭐예요? 입지라고 그래요. 입지.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세울 거냐. 어디다 세울 거예요? 입지라고 해요. 그걸 입지 풍수예요. 입지와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이런 때 쓰는 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볼까요? 한 생각만 돌려보면 돼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 다 키웠죠? 내가 물어요. 그러면 다 벌써 대학교 다니고 벌써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라면 저런 말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 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놀려고 하는 건 놀이터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환경풍수라고 해요. 주역에서는 그걸 환경풍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초등학교는요 물건을 문방구에서 살 게 없어요. 물건을 살 게 없어요. 학교에서 뭐 이미 교육부에서 다 100% 다 99% 아니라 100%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는 뭘 사오세요 이렇게 해줘. 그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이미 벌써 오늘 쓸 것을 다 교육부에서 다 배정 받아갖고 예산으로 다 이미 돼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그걸 나눠줘서 써요. 근데 걔가 왜 색종이가 왜 필요하고 가위가 왜 필요하고 풀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금도 없고 그냥 거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빵 난 거예요. 빠져나가게 급급합니다. 아까 저 30%가 아니라 저 절반 이하라고 했어. 50%만 주고 다 가져가 준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조건이 또 뭔지 알아요? 석 달 뒤에 갚아도 된다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 급해서 빠져나간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실은 그 사람은 너무 급한 게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3년 전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 사람도 그렇게 또 속아서 들어간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환경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반대로 갈게요. 여기 초등이라는 말을 뺄게요. 여기를 대학교라고 붙일게요. 자, 대학교 앞에 문방구를 차리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나올 리도 없지만 나올 리가 없으니까 나온 게 없네. 자, 대학교 같은 그런 조건에 대학교 앞에 문방구를 하겠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얼른 하라 그래야지. 그런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교 앞에는 복사도 해야 되지요. 오만 걸 다 사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앞에는 요 부천대학교 앞에도 그 문방구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한 20개 되죠?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문방구는 있지만 거기는 다 떡볶이집이고 무슨 뭐 과자 팔아요. 왜? 팔 게 없어요. 딱지나 팔고 구슬이나 팔고 이런 거 몇 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야? 이걸 주산이, 이게 주산이죠. 주산에 따라서 이 주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 방향이 달라져요. 이걸 가지고 환경분수라고 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현재의 한국에서 풍수하는 사람들은 주산 그럼 저 산으로 생각해. 풍수 용어나 방향에 이런 것만 가지고 대단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이나 어떤 경영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혹세무민이에요. 그런 것들 다 혹세무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할 때는 말이에요. 짝이라는 말을 내가 지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풍수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갈게. 짝으로 돌아갈게. 짝이라는 배라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무엇을 천간이 그죠? 다시 읽어볼게요. 천간이 무엇을 어떤 지지를 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걸 짝하느냐에 따라서 배속하느냐에 짝하느냐에 따라서 활현이 달라진다. 활이 드러나는 것이 발현되는 것이 또는 발현이라 할게요. 발현되는 게 달라진다. 발현되는 게 나타나는 게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간지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자, 임수가 여기에 무엇을 다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달라진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 임수가 만약에 자 뭐로 할까요? 자, 뭐 술로 이렇게 한번 임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임술. 그러면 술 중에는 뭐가 들었죠? 신금이 들어있고, 그죠? 아, 술보다는 뭘로 할까? 술은 여기 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안 되겠네. 술이라 하지 말고 축이라고 할게요. 축. 축이라고 말해요. 축 중에는 개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돼야 안 돼요? 튼튼해요. 신이 있으니까 금생수 하니까 인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 어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졌죠. 근데 이미 오를 한번 달아볼까요? 이모.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와줄 것도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간은 무엇과 결합을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간은 동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얘는요, 지지는요, 그래, 이거는 정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라는 거는 고요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대시. 기다린다. 때를 기다렸다가 걔가 올 때에 만약에 임오야, 오야, 오는 얘가 이미 온들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안 됐죠. 근데 언제 오더라? 병과 정이 와서 그럼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얘가 활성화가 돼요, 안 돼요? 그래, 그걸 간지결합이라고 해요. 요걸 뭐라? 정운동이라고 그러고, 얘는 내려갈 자기 뿌리가 있는가를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거 뭐야? 동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정결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정결합. 이걸 가지고 간지결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봐요. 자, 올해는 무슨 년이라고요? 신축. 자, 신축년이라는 거예요. 신축년, 축 중에 뭐가 있다고요? 개신기가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개신기가. 근데 개신기가 들어있으니까 얘가 천간으로 나아가면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얘 짝이 돼요, 안 돼요? 얘 짝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짝이 되고 얘도 짝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봐봐요. 얘는 봐봐요. 얘는 개묘가 짝이 되는 것과 개해가 짝이 되는 것 어느 게 더 혹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얘는 더 넓죠, 벌써.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올해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에 통변 시간에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연관돼서 올해는 무엇과 이런데 요러한 것은 또 걸림돌이 되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올해는 이 개가 활성화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견이 뭐가 된다? 활성화가 된다. 비견은 올해의 희신이었다. 기신이었다? 희신이었다. 희신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이 사주에 뭐였죠? 걸음체였다. 구음신이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굉장히 엔진이 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 할까? 엔진 때 비키는 거 뭐라 그래? 불수원? 이거 특정 회사 그 상품 선전하는 거 같네. 이 불수원이 온 거라 아니에요, 불수원이. 이해가세요? 그래,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신금이 왔네. 그죠? 신금은 원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어디에 와 있죠? 올해에 신축에 천간에 왔네. 근데 얘는 희신이다, 기신이다? 기신이었다. 기신이니까 기신이 강해, 약해? 강하게 온 거예요. 이해가요? 강하게 왔다라는 건 뭐냐면 인수가 아직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듬을 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신이라는 건 나쁘다 이렇게 해서 가지 말고 다듬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인수가 아직 뭐하다? 덜 다듬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제 맞아요. 어떤 내담자가 제가 올해 귀인이 좀 올까요? 귀인이 와요, 안 와요? 귀인이 안 오는 건 아니야. 왔지, 오기는 왔는데 이게 뭘로 왔다는 거야? 기신으로 왔다는 거야. 기신으로 왔는데 얘로 인해서 이게 탈살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귀신이 오기는 오는데 잘 살펴봐야 된다, 그냥 덥석 받아야 된다, 잘 살펴봐야 돼. 왜? 덜 다듬어져. 그래서 얘로 다듬어야 돼. 내가 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온라인에 또 하나가 있죠. 뭐가 활성화가 되죠? 기가 활성화가 되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는 희신인가요? 기신인가요? 기신. 그래요. 편관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신이 지금 원래도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떤 게 있냐면 편관적인 것에 대한 소감도 막 있는 거예요. 끌어올라 있다. 활성화가 됐으니까. 활성화가 그것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뭐다? 기신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얘를 제어할 수 있는, 다듬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듬어 줄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얘를 다듬어 줄 수 있는 게. 을목도 있고, 개도 있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도 다듬어 줄 수 있는 거는 을목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얘의 사실은 얘가 있음으로써 얘도 다 쓰러지죠. 다른 말로 할까요? 이게 막 얘가 오히려 얘로 인해서 촉촉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토생금 해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바로 하자 그러면 금을 하게 되면은 얘는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 내용물이 어떻게 되죠? 또 그걸 그렇죠. 그래서 얘를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 또한 얘를 써야 돼요. 그 얘를 써야 되니까 저것 또한 얘에 대한 뭐다? 걸음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지금 현재 원래는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그 뭐야? 나 아닌 다른 나와 더불어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업을 만약에 좀 더 해야 되겠다면 내 혼자 독자적으로 해서는 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협업을 하거나 또는 동업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너는 문짝해 나는 샤시할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안 된다가 아니라 1차 방정식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주에 이런 게 없어. 얘를 다스려 줄 게 없어요. 그쵸?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다른 방법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얘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오직 얘가밖에 없다. 그럼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연장으로 해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대가를 뭐야? 이게 내용물이니까 내용물은 좀 빠져나가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요?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급이. 이런 것은 항상 뭐 생각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원래 이게 간지가 결합을 한다. 짝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 이걸 배를 갖다가 간지 뭐 결합이라고 해요. 결합. 구조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되고 이 달은 어떠냐 저 달은 어떠냐도 역시 희기로서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오늘은 격을 잡는 데서 왕세와 진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오늘은 결국 왕세의 총결 복수만 하고 결국은 또 진태는 또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겠어요. 네. 진태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맛배기만 보면은 진태는 나아가는 기운과 물러나는 기운이에요. 그거를 진태라 그래요. 그러면 절태, 양생, 욕대, 녹, 왕세, 병사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태, 양생을 갖다가 돌아가는 거는 나아가는 방향과 뭐 물러가는 방향. 왕이 지나면 이제 쇠로 가요. 그때부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물러나는 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 거는 이미 뱃속에서 나가면서 나아가는 그건 나아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왕세로서의 변별을 좀 더 부각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스킬. 그럼으로써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걸 뭐야? 진태라 그래. 그걸 12운기라 그래.
다른 말 12운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12운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12운성 여기서 성자라는 건 아까 구분이라는 뜻이에요. 분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12운성이라 하지 말고 그냥 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보잖아. 12가지 기운이 있구나. 이거 분류가 딱 되잖아. 그러니까 12운기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근데 역시 말은 12 코드예요. 12 코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왕세로서 격과 상신과 어떤 희귀의 높고 낮은 그 근황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스킬이 뭐더라? 12운성이라. 그러니까 12운성만 쓰면 된다 안 된다? 그 10만 8천이에요. 12운성으로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알겠지만 전혀 답이 다 달라져 버려. 그럼에도 12운기로 하겠다? 안 맞는 것이죠. 왜냐? 예를 들어 하나 비근한 예로 토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토는 축토는 겨울이죠. 축토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어떻다라는 거예요. 힘이 오히려 없는 거겠죠. 근데 진토는요, 봄이 가장 왕성한 기운이겠죠. 그래요. 술은요, 가을이, 미는요, 여름이. 이게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지 12글자 중에서 4개가 이미 벌써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4개만 뒤죽박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4개로 인해서 12개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운기로서만 격을 잡으려고 하거나 어떤 왕세를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12운기는 왕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진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 명시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의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왕세는 왕상휴수로서 그것으로서 딱 그냥 계절이구나 딱 구분이 돼요. 근데 진퇴는 계절 플러스 거기에 스킬이 다 달라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주를 판단할 때는 왕세를 먼저 일단 알아야 돼요. 왕세만 알아도 웬만큼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80, 90%는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퇴를 알면 더 어떨까요? 더욱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왕세와 전체 사주의 어떤 그 큰 틀을 얘기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진퇴로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고생하셨습니다.